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2023년도 대전 국제 아트쇼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트 토크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트 토크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의 식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오후에 2시 30분부터는 여러분들의 작가들과 갤러리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토크의 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제 예술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그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컬렉팅, 즉 작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내가 집중해서 구입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감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사회에서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봐라 하고 하는 식의 이해도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좀씩 변하면서 작품을 보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국제 아트쇼는 많은 작품들이 시장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즐기시면서 말 그대로 쇼핑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시간입니다. 작품을 쇼핑하고 작품을 구매한다 하는 시장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우리 생각을 정리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 제일 첫 번째, 요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이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술 작품에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감상이 먼저겠죠. 그래서 어떻게 감상하느냐, 근데 감상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이 여러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체적으로 봐야 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소유보다는 감상이 먼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상이 우선이죠. 왜? 감상을 해야 구매 욕구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감상을 위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작품을 하나 갖다 놓는다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감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오늘 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얘기는 왜 우리는 이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가? 그러면 감상하면 얼마나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공감을 느껴지는 거지요. 제가 작품과 소통하고 제가 작가와 소통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품과 작가와 시대와 우리 집과 내가 서로가 분위기가 공감대, 분위기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겠죠. 작가이며 작품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감정을 같이 느껴보는 것,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공감이 울렁거린다, 공감으로 출렁거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게 공감이죠.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게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점을 이해하고 돕고 지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아트쇼의 최종적인 목적은
대전 시민들과 그리고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트쇼에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작용되는 말들은 내가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존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인식되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되는, 공감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입니다. 마당입니다. 자, 설명이 너무 많죠? 예, 싱긋싱긋 하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작품들을 보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무엇을 느끼려고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게끔 하는가. 자,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나만의 생각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은 충동이 생활 속에서 느꼈다면 그런 미술 시장에 오셔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왜? 설명 오늘 많이 안 합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이때 이 작품을 보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예술이 갖고 있는 잊어버리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회상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미술 작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작품을 통해서 자기로 끌고 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그림의 힘입니다. 그림이 힘이 있다. 내가 작품을 보고 힘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작품을 보면 더욱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런 예시를 제가 또 갖고 왔나요? 예시는 자기 얼굴이 물가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놀래 흠뻑 사랑에 빠진 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면 이런 작품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거울을 통해 혹은 물에 비친 나의 모습을, 혹은 하늘에 비친 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기 이해 능력이 또 높아진다.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또 그림이 힘을 발휘합니다. 무슨 힘을 발휘하냐면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색이, 선이, 움직임이, 이런 것들이 제 눈으로 보여지면서 그 이미지가 균형, 좌우에 잃어버렸던 것, 놓친 것, 무게감을 조절해 주는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 작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술 작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작품 속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이런 어려운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늘 내 곁에 두고 그 이미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아트쇼에 가서 작품을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그림을 보면 일을 다 하고 나서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얘기로 멍 때린다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작가는 왜 이런 작품을 보였을까요? 그것도 뒷모습을, 그것도 이런 배치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도심의 빌딩 속의 주택가, 거기에 길을 쳐다보며 비어있는 공간 속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한순간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작품입니다. 괴테가 글을 쓰다가 창밖
밖을 열고 그 공간을 향해서 여유로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찾아 나서는 거죠. 공간을. 이게는 스트레스 내지는 생활고 슬픔 이런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남편입니다. 남편인데요, 이는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이런 그림을 보면 꽃을 팔아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원래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꽃에 시선이 갔지만 사실은 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꽃을 갖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과 나눠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림의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균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힘입니다. 함께 동조하고 동의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작가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작품을 통해서 희망과 기적을 나타내는 작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미술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잠깐 머릿속에 눈에 담고 계시지만 종종 질문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면 이런 그림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을 회상하면 어떤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당장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지만 지금 행복한 사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신다면 이게 또 그림의 힘이 작동을 해야죠. 자, 그러면 그림은 어려움, 슬픔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일부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왜? 모든 작가의 소재이며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인간이 표현하는 많은 작품 속에 우리는 특히 그림이 이 많은 사람이 함께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림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이 재료를 어떻게 다루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 작가의 힘으로부터 경험을 확장시켜 주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질문들입니다.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질문들. 그림이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림은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눈으로 보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지요. 그게 그림의 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늘 자주 쓰는 고흐의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보다도 상당히 정갈하고 상당히 정리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고흐 작품은 매우 자유분방한 짧은 그 꿈틀거리는 선들의 터치인데 이 작품은 매우 가지런하게 아주 인물상을 잘 묘사해 놨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고흐,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정말 많은 세월을 함께 했던, 고흐가 아주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모자에서도 나타나듯이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관계. 작가는 나와 관계되는 많은 것들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는 어떤 주제를 찾아내죠. 작가가 산이다 하면 정말 산이 되는 겁니다. 작가가 산이 되고자 하죠. 작가가 물이다,
그러면 정말 평생 물을 탐색합니다. 왜?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주제를 잡아요. 인물을 그려놨는데 고흐가 그 짧은 세월 속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다 잘 그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동생 태호의 편지를 날라다 주는 우체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아주 밀접한, 동생이 생활비를 보내고 동생이 편지를 보내고 동생이 내 작품에 대한 평을 보내면 정말로 반갑고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배달해 주는 우체부, 이 사람이 너무나도 나와의 관계가 소중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그리는 거죠. 작가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트쇼에 가셔서 어떤 인물이 아주 깊게 묘사되어 있거나 작가가 온통 그 주제에 빠졌다면 바로 어떤 관계냐고 묻는 거지요. 작가님, 어떻게 해서 이 꽃과 인연을 맺게 됐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작가들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작가에게 말을 못 붙이겠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무요원처럼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빙빙 돌면서 작품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좋구나 하고 나간다. 물어보세요. 질문하십시오. 소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여기는 미술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작가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체부, 고가 아주 존경하고 아주 친구처럼 가까이 했던 우체부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가던 카페, 고우가 늘 가던 카페였습니다. 누구랑 어디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성을 작품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트쇼의 작품을 보러 가시면 관계를 물어보세요. 오, 작가님이 꽃을 좋아하시는구나. 작가님이 산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런 꽃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꽃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그래서 이런 작품도 물어보세요. 뭐 누가 그렸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유명한 작가지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색을 예쁘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얀색도 있지만 녹색도 있잖아요. 청록과 빨강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는 것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런 것들 작품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활을 하면서 느껴졌던 질문. 이렇게 괴로울 때는 어떡하지? 그림의 힘? 그림을 보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가서 나도 예술가야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씩 뜯어보는 겁니다. 저건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하고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내 나름대로 나도 작가야, 나도 비평가야. 그래,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왜? 내 방식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다시 돌아가서 이 작품이 머릿속에 남네, 그것이 내 작품이 되는 거죠.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자, 우리의 눈을 길러 봅시다. 아까는 힘을 길러 보는 거고 지금은 눈을 길러 보는데, 그것이 안목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예술가처럼 봐라. 두 번째, 비평가처럼 봐라. 세 번째, 내 방식대로 보고 작품을 선택해봐라. 저거, 조각, 그림, 이렇게 추상, 비구상,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어떠한 작품에서 힘을 얻는구나 하는 것이 발견됐죠.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신 모양입니다. 고맙죠. 저도.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처럼 예술가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술가가 어떻게 그러면 생각합니까? 많은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가까이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세 가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많이 다르게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열심히 만들었는데 비슷비슷한 작품이 나와요. 세 번째, 거의 같은 작품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하거나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한 가지로 빠지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작가는 자기 가르쳐준 선생님과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말로 하니까 똑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생판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기도 하죠.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맨 마지막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길 원합니다만 쉽지 않네요. 예. 자, 그다음에 비평가처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평가처럼 하려면 공부를 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시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비평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대충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하. 두 번째, 잘 살펴보세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세 번째, 잘 살펴봅니다. 이 작가가 오랫동안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제일 마지막에 자기 작품을 선택해봐라 하는 케이스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선택해서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품을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꾸 인터넷이나 어떤 다른 매체가 주장하는 문제를 내 생각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죠. 내가. 자, 그 다음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많이 본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은 내가 인지되어 있는 많은 지식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시각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많이 보고 경험을 축적을 시켜보면 선별이 구분이 되는 정점이 생깁니다. 경계가 생기죠. 그때 이제 작품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만큼 쓰시는 겁니다. 돈만큼 쓰십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뒤바꿔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 풀장 속에서 수영을 하는 늘 평상시의 생각을 뒤집어서 내가 풀장 속에 있고 밖에 있고 라고 하는 상황을 안과 밖을 바꿔서 작가가 되고 내가 손님이 되고 하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세 가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 작품 속에 아까 왜 그림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적인 문제를 얘기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이라네. 오늘 네, 전달을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꼭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그렸을까 하는 궁금증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렸을까? 이 작가는 꽃을 그렸군. 왜 이 작가는 꽃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을 그렸을까? 주제가 뭐냐 이거죠. 소재가 말고 하늘을 그렸을까? 이게 또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그렸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렸을까? 깎았구나, 퍼뜨렸구나, 흘렸구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긁어지는 느낌,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느낌, 겹쳐지는 느낌, 섞이는 느낌, 흐르는 느낌,
아니면 꽉 안으로 가둬놓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그 작품을 생각을 방법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작가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이 작가의 이미지, 화면에 나타낸 이미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작품을 보니까 웃긴다. 매우 웃겨.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쩌면 이 웃음을 통해서 비평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어쩌면 웃음을 잃어버려서 웃음을 찾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소통하려고 하는가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막 얘기하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편집된 내용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시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왜 내 작품이 좋지? 아마 집에 가시면서 나는 무엇을 봤지? 이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PMI, 나는 왜 이 작품을 좋아하게 됐지? 왜? 내가 작품을 하나 선택했으니까. 왜 나는 그러한 성향의, 그러한 느낌의, 그러한 감정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색을 나는 좋아하는구나, 그런 선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균형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조화, 비례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좋지 않지? 내 눈에 걸리는 작품은 어떤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호기심과 흥미가 끌리는 작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작가와 작품에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컬렉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2023년도 대전국제아트쇼는 8번째 열리는 미술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많은 작가의 작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확장됐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작품의 형태는, 주제는 물론이고 이미지가 상당히 새로워졌습니다. 작가가 1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와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신진 작가들을 통한 이러한 그 미술 시장의 활성화 내지는 작가를 위한 시장의 제공은, 지원은 매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뜨거운 관심을 계속 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시 오셔서 국제아트쇼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성찰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략적인 윤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한번 꼭 해보시고 깊은 감동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